안녕하십니까, 이슈팡팡입니다. 열흘째 이어진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주불은 모두 잡혔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화마가 덮친 어마어마한 피해와 그 복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피해 규모는 대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직 최찬일 소방공무원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 대책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예, TV 보기 좀 무섭죠? 예, 그렇습니다. 역대급 산불이 발생해서 국민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고 또 엄청난 그 재난 피해와 또한 그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국민 모두가 이게 시리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 다 같이 힘을 내어서 다시 복구하는데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사님, 보통 이 산불이 해마다 일어나는 산불인데 저희들이 보통 이 보도를 보면서 주불이 잡혔다 이러면 보통 발생한 지 한 24시간 혹은 길어야 36시간, 48시간 내에 주불이 대체 잡혔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산불이 끝났다고 안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생각보다 주불이 좀 잡혔다는 소식이 일찍이 들리는데 주불과 잔불 이 구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 화재가 진압이 돼야 주불이 잡혔다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주불이라 그러면은 이 산불이 이렇게 보통 산불은 초기에 그 원인이 발생되어서 산불이 돼 가지고 또 요번 산불과 같이 비화가 되죠. 강풍에 의해서 불이 날아가 가지고 자꾸 확산이 됩니다. 그 이쪽 산에서 이렇게 그 산불이 났다가 이게 산불이 불티가 2km까지 날아간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2km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산까지 이렇게 들어서 다시 또 전소가 되고 전호가 되고 이렇게 해서 비화가 되는 이렇게 해서 산불이 확산되는 현상을 지금 이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8곳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주불이 잡혔다는 것은 그런 어떤 큰 불이 잡혔다는 거지 그 큰 불 속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뿌리라든지 그 밑에 있는 잔불들이 있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또 바람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 또 되살아나서 또 불씨가 나서 또 다른 곳에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불이 잡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하게 잔불까지 완전하게 끝이 나야 이번 산불이 어느 정도 그 진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산불을 언론에서는 괴물 산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상자가 70, 80명 정도 된다고 보도는 되고 있더라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명 피해가 한 30분에 30명이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모두 다친 분 합쳐서 사상자가 75분이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산 면적으로는 역대 48,000헥타르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강원도에 2020년도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역대 2만 헥타르 정도가 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48,000헥타르가 잠정적으로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해서 불이 집들이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옥들이 많이 소설돼 가지고 한 3,000여 동의 집들이 소설이 되었고요. 이재민만 하더라도 5,500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번 괴물 산불을 보면서 무엇보다 피해가 좀 컸던 부분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 사망자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0여 명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뭡니까? 왜 갑자기 이번 산불에 사망자가 많은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산불이 괴물 산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산불뿐만 아니라 일반 화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산불이 초속 20m 이상의 아주 엄청난 속도를 갖고 이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주로 이렇게 30여 분이 돌아가신 배경에는 주로 농촌에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예, 노약자들이 이렇게 불이 오면은 젊은이처럼 이렇게 빨리 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근데 이 불이 너무 빠르니까, 그렇게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노인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데, 이 산불 그 속도가, 확산 속도가 초속 20m 이상으로 빠르게 전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개가 돼서 연기에 질식돼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이 발생한 걸로 압니다.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화염보다는 연기에 질식해서 대부분 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 대부분이 연기에 의해서 질식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따가 또 산불이 났을 때 개인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의 원인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해마다 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원인들을 산림이 워낙 우거져 있어가지고 뭐 낙뢰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많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산불은 좀 원인이 대체로 뭡니까? 우리나라 산불은 네. 거의 99%가 인위적인 그 사람들에 의해 실화에 의한 그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로 산청에 일어나는 산불은 예초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풀 베는 거.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이 산불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산청에서는 그러고 얼성에서는 이렇게 그 성묘를 하다가 아마 이렇게 그 라이터 같은 것도 산소에 남아 있는 걸로, 물론 이제 경찰이 그 수사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성묘를 하고 성도객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산불이 일어나서 그 마을의 이장이 그 성모견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산불을 바로 확인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울산 울주에 일어나는 그 산불은 그 용접 작업을 했다 그럽니다. 용접 작업을 하는 용접 불티에 의해서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거는 나중에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봐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괴물 산불 이후에 뭐 라이터나 이렇게 뭐 성냥이 들고 혹시 쓰레기 소각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실화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산불이 일어나면은 징역 몇 년 이하에 뭐 이런 벌금 얼마 이하 뭐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이죠. 경고문이 오던데 사실은 뭐 산불의 원인을 알고 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피해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10조라 그럽니다. 피해액으로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피해액이 발생했고요. 무엇보다도 사상자가 75분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무엇보다도 30분이 돌아가신 게 대해서 아주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또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산불일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액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의 원인은 참 어처구니 없고, 어쩌면은 좀 여기서 뭐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해프닝에 가깝도록 일어난 일들인데 결과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최초에 이렇게 불을 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원불잡이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산불에 대해서 구상권을 신청한 예가 없죠.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너무 이렇게 피해가 크니까 어떤 그 경북 뭐 지자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언론 보도도 발표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구상권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실형을 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사는 그런 어떤 그 우리 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심지어는 요번에 그 사찰이 또 2군데가 또 이렇게 전소가 되었습니다. 어성의 고운사라고 이 천년 사찰입니다. 고운사가 또 전소가 됐고, 또 운남사라고 거기도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 그 사찰이 또 전소가 되었고,
또 이렇게 다른 사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200년 이상 된 그런 어떤 그 소나무들이 아주 청년 훌륭한 그런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로서 다 소속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사님. 어쨌든 이번 산불도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제로 이제 역사가 바뀔 만큼 그 산불 역사를 뒤바꿀 만큼 규모가 컸는데요. 피해 규모도 컸고 역대 산불 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대형 산불 위주로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의 역대 그 대형 산불은 1917년부터 있었거든요. 17년에 강원도 강릉하고 삼척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처럼 저게 전기 스파크에서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확산이 돼가지고 그 강릉 시내를 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대형 아주 최고의 단계까지 해서 전체 소방차들이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가서 강릉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한 예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출동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출동 같이 해서 전국의 소방관들이 총집계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강릉에서 강릉 시내를 위협하는 그런 해서 강릉 시내에 주택들이 많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요양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다른 데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2017년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강원도 고성에 불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굉장히 한 보름 가까이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 2만 헥타르가 넘는 엄청난 그 지역이 불이 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 최근 가까운 예는 22년도에 그 울진 삼척에 산불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8일 동안 불을 끄는 이런 아주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왜 좁은 한반도 땅에서 동시에 그 많은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지금 이번 산불은 전국에 약 28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 특히 지리산의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지리산 국립공원이 일부가 소선이 되고 또 전통 사설이 2곳이나 이렇게 소설이 되고 피해가 너무 방대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하시기 각각 원인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산불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게 보면은 지금 건조하지 않습니까? 네. 건조한 데다가 이 바람이 또 아주 태풍에 준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씨가 일어나는 원인에 의해서 불씨가 일어나는 게 그게 강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곳곳에서 28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산불을 진압하는 방법이요. 약 한 70% 가까이가 헬기에 의해서 진압을 합니다. 헬기에 의해서 진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소방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진압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서 28곳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헬기가 보유된 게 한정적입니다. 산림청에는 37대의 약 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타분에서 한 50대가 있는데, 근데 그 헬기 일부 좀 수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가동하는 게 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도 헬기가 있거든요. 소방청 헬기, 또 군 헬기 이래가지고 전국에 한 70여 대의 헬기가 동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넓은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원인이 대형 산불을 키우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산불이 이렇게 곳곳에 생기면서 또 강하게 대형 산불을 번지게 된 거는 우리 산의 나무 구조들이 침엽수인 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나무는 한 타오를 때 온도가 중심 온도가 한 1600도 정도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탈 때 강한 온도에 의해 가지고 불티가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km, 4km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소나무는 또 일부러 또 식재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저희도 씨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생하는데 아무래도 뭐 입산 금지를 하다 보니까 소나무를 제대로 뭐 우리가 솎아내고 감벌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이를 키웠다. 이런 것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산림 침엽수 부분에 대해서. 예. 산림학자들에 의하면은 네. 초기에 우리가 산림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나무가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소나무가 뿌리가 밑으로 깊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옆으로도 이렇게 잘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소나무가 아주 생존율이 아주 뛰어나다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에 산림 녹화를 위해서는 소나무가 아주 효과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활엽수로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 나무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 소나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초기에 그 산림 녹화 사업을 했던 게 그게 아마 활엽수로 바꾸지 못하는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불이 나면요, 초기에는 우리 그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기에는 활엽수가 더 빨리 붙습니다. 붙지만은 활엽수는 잠깐 불고 이렇게 그냥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는데 소나무는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인하가 돼서 붙기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처음에 딱 붙으면은 또 소나무에 송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송진이 한번 이렇게 딱 열에서 딱 붙어버리면은 이게 거의 휘발유가 됩니다. 휘발유 돼서 뭐 엄청나고 또 소나무 나무 그 줄기가 그 굵지 않습니까? 굵기 때문에 이게 한번 타면은 엄청나게 그 화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나무에 솔방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강풍에 의해서 들으면 이게 솔방울이 이렇게 멀리도 또 날아가고 또 불티가 또 멀리도 날아가고 그래서 소나무에 의한 그런 그 화재 그 산불의 확산이 일어나는 걸로 이래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엽수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녹화 사업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아무튼 그 산불 단계 아까도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주불과 잔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6단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발화가 일어나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산불에 가면은 그 감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시원들. 네.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제 감시하는 그런 발화 단계에 감시하는 그런 그 발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산불이 발화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비화가 돼가지고 2km 이상 날아가고 또 바람에서 옆으로 연쇄돼서 날아가서 이분 산불과 같이 그런 확산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주불 진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불 진화 다음에 지금이 중요한 그런 단계인데요. 잔불이 진화되는 단계입니다. 지리산 같은 데는 그 낙엽이 널찍해서 거의 1m 가까이가 쌓였다 그럽니다.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아무리 물을 붓고 이러면은 그 표면층에만 물이 닿아서 다른 데로 쏟아버리지 그 밑에 있는 그 낙엽이나 뿌리에 있는 것들은 잔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계속 그 진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럽니다. 저도 그 요번에 그 1m 층의 낙엽 그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다시 불이 붙어 가지고 또 바람이 불면 확 이렇게 맞습니다. 날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앞으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침엽수만 할 거 아니라 한엽수로 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있지만은 또 뭐 이렇게 그 지리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외국 선진국 같은데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일본 같은 데는 한 24%의 임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데도 한 34%인가? 예, 그 정도 임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임도 비율이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예. 골이 깊은 데는 좀 부족하다. 예, 그렇죠. 태부족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어성이라든지 또 혹은 뭐 산청이라든지 고리 깊은 데는 임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7% 정도의 임도가 있다니까 앞으로 이 대체적으로 임도가 많이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 잔불 전후와 잔불 또 진화 완료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불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로까지 이렇게 진화 단계로 저희들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괴물 산불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뭐 어쨌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던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 대충 어떤 식으로 좀 정부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산불 피해자 분들께. 예, 약 한 10조 원 정도가 들 거라 그럽니다. 대책 피해 그 규모가 복구 비용가 네. 10조 정도면 엄청난 돈이 되죠.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키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비와 그다음에 지방비가 같이 포함돼 가지고 각각 지원이 되는데 지역구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이제 사찰, 사찰 이런 거는 또 다시 복구를 하려면은 또 엄청나게 돈이 들 텐데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나요? 예, 사찰에 보면은 사찰이 보통 보면은 문화재가 많습니다. 우리 요번에 사찰도 보니까 문화재인데요. 문화재는 당연히 지원이 될 거고요. 문화재청에서.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될 거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래 신도님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사찰을 복원하는데 많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이렇게 복원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호 기금들이 많이 이렇게 정부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많이 구호 기금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좀 구호 기금이 많이 동원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뭐 개개인에게나 뭐 이런 또 사찰이나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다 일일이 이제 지원을 하고 꼼꼼하게 지원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뭐 타버린 숲 이게 사실 복원되는 데는 숲은 제대로 복원하려면은 보통 짧아도 한 30년, 길면 한 100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뭐 생태계는 파괴되어 있을 거고 그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는 데는 그 정도의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좀 뭐 복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4월 5일 식물이지 않습니까? 식목일에 저희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복구 지역에 그 식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강원도 고성에 대단히 한 데는 이렇게 복구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한 1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복구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복구를 하려고 각 지자체 또 중앙부처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 번 소실된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30년 이상의 그 시간이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완전히 100년이 걸린다는 이런 엄청난 그 피해를 발생하는데 그래서 애를 쓰지만은 저희가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산불 진압을 하면서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언론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그거를 이제 저수 용량이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선진국에는 보면은 5배 정도 이렇게 더 큰 용량들을 가진 뭐 헬기가 아니고 뭐 비행기라고 하든가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를 지금 도입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소방 장비로, 소방 헬기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예, S64라고 여기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인데 약 8,000리터의 그 물을 담수해서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그 장비가 있고요. 이게 산림청에는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KA 그 카프 30이라고 이 장비가 약 한 29대. 요 장비는 3,000리터 물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비는 러시아산인데 옛날에 그 불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차관을 빌려주고 대신으로 물품으로 받은 장비가 바로 이 그 KA32 장비입니다. 현재 이 장비가 지금 거의 29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노후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또 민간 헬기가 또 임차된 산불 진화 헬기가 또 추락이 됐죠. 그래서 어성에서 추락이 돼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산 이제 수리온이라고, 예, 국산 우리 그 카이 그에서 만든 그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최신 헬기가 산림청에는 한 대가 있지요. 그 외에 이제 소방청의 각 지자체별로 헬기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군 헬기도 또 동원이 됐습니다. 군 헬기가 해서 토탈 한 70여 대의 헬기, 또 주한 미군 헬기도 동원이 됐습니다. 예, 뭐 블랙호크라든지 또 혹은 뭐 시누크라고 이렇게 어릴 때 잠자리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동원이 돼가지고 약 한 5대가 동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70여 대의 헬기들이 동원해서 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8곳이라는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 불이 나다 보니까 이 장비들도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카프 이런 어떤 노후 장비 29년, 30년 된 장비들은 좀 신형 장비로 좀 교체해서 안전하게 좀 대량으로 또 이렇게 그 물을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보강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얼핏 몇몇 언론사에서 지적을 제기를 한 부분이 산불은 모든 뭐 진화에 대한 책임들을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고 책임지고 다 하는 걸로 돼 있고 소방청에서는 보조적으로 거기에서 참여하는 걸로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불 끄는 부분을 훨씬 잘 하는 부분이 소방청인데 그 이제 산불 예산은 전혀 이제 이렇게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두 개 별개의 기관에서 이렇게 함께 돈이 드는 불을 끄려면 돈이 일단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협화음 막 그런 것들을 제기한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래 저는 모든 불은 소방청에서 끄는 줄 알았는데 예, 산불만은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예.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예, 그 체계가 그렇게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되었고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그 국가기관에 이런 재난에 대처하려면은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동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와 인력과 예산 부분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산림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뭐 동원되는 인력이나 이런 거는 소방관들이 많이 동원되거든요. 소방차가 많이 동원되고 소방관들이 말고 소방 헬기가 또 많이 동원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산불에 진화되는 예산은 사실은 전무하다시피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체계를 정비를 해가지고 좀 지휘 체계를 아까처럼 소방관들과 인력과 장비가 소방관서에서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산불만큼은 소방관서에서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산불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산림 녹화라든지 산림을 가꾼다든지 이런 거는 또 산림 전문 학자들인데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산림청에서 산림을 또 잘 가꾸면 되는 그런 쪽에 또 주력하면 될 것 같고 산불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화재의 전문가가 화재의 전문가인 소방관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장비 운영이나
또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산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니 해도 이번에 그 30여 분 정도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직 소방관으로서 최찬일 이사님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산에서 불이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불이 나면은 이분처럼 인명 피해가 나는 게 참 제일 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산을 가다가 혹은 등산을 하다가 또 혹은 요분처럼 집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산 근처에 있는 그 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그 대피를 하고 살아갈 수 있냐 하면은 이제 등산을 하는 첫째 이제 등산을 할 때는요. 이렇게 산불을 마주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산. 먼저 하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요번 산불처럼 도깨비 산불이 돼서 이렇게 급격하게 산불이 돼서 화산하는 과정에서도 밑에서도 또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갇혀버립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갇혀버릴 때 그때 이렇게 살 수 있는 행동 요령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계곡 있지 않습니까? 네. 물이 있는 계곡 쪽으로. 있는 계곡. 예, 네. 물이 있는 계곡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게 아주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계곡 쪽으로 하산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산하는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물이 있는 계곡 쪽으로 하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도 없고 하산도 못 하고 그럴 때는 이분처럼 너무 산불이 빨리 이렇게 속도가 될 때는 이렇게 대피할 때도 이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뒤쪽으로 포위되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불이 오는 방향으로 등지고 도망갈 것이 아니고 마주보고 이 불길이 오는 것에 이 주불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지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화재라든지 화염이라든지 이게 그 다음 불들은 연기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주불만 지나가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계는 작은 불에 대해서는 빨리 화산을 하고 그렇지 않고 화산하는데도 내가 불에 갇혔다. 그럼 계곡을 찾는 게 좋겠고 계곡 찾는 것도 여의치 못하고 계곡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위가 돼서 갇혀 있을 때는 산불을 등지고 도망갈 때 산불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인명 피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오는 방향으로 안전한 방향을 보고 산불을 맞닥뜨려서 그 불을 지나가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엎드려야 되죠. 엎드리는데 주변에 이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낙엽이 있으면 낙엽을 치우고 그렇게 하고 낙엽이 없으면 바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바위가 많은 데 있으면 바위 같은 데에서 이렇게 대피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바위가 없고 그냥 낙엽만 있다. 그럼 주위에 최대한도로 낙엽을 이렇게 긁어내어서 이렇게 땅에 있는 데서 엎드려서 이렇게 그 산불이 지나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방법이 최후의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산불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60대 중반인데요. 불조심 리본을 달고 다니던 세대입니다. 일단 불조심은 일단 화재는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국민 행동 요령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엇보다도 산에 갈 때는 이게 화기 있지 않습니까? 화기를 소지를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라이터라든지 혹은 이렇게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스버너라든지 이런 거를 소지를 금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잡초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거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보면은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농촌에 보면 하목 보일러를 태우는 데가 있습니다. 아궁이에 보면은 우리 나무 이런 것도 많이 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일러 이런 걸 태울 때도 이렇게 옆에 있는 이렇게 인하가 될 수 있는 살림이
가까이 있는 데는 아주 주의를 깃들여서 이렇게 비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요번에 트럭할 때 용접 작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이한 작업할 때 이 바람이 이렇게 강풍이 부는 날에는 산림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우리가 200년 된 나무가 또 1000년 사찰이 피해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사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산불 계기를 해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도 이 산불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경각심을 갖고 이 우리 진행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또 혹은 아주 뭐 작은 일로 산불이 시작됐지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그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뭐 문화재라든지 또 혹은 200년 된 나무가 이렇게 소진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각별히 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수천 명의 산불 이재민들이 발생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민 돕기에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5일까지는 산불을 더욱 주의해야 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합니다. 산에 들어갈 때는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산불로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며 진화 작업에 나선 모든 소방대원 그리고 산림청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에 갈 때 라이터나 성냥 절대 가져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슈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